안녕하십니까. 네, 사회선생님입니다. 3주차 두 번째 통합사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미션이 매 시간마다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대부분 학생들은, 우리 친구들은 잘 적어요. 그런데 한 반에 아직까지도 4~5명은 아직 출석 체크 미션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어요. 다른 교과 선생님, 다른 우리 사회 선생님들도 그 출석 미션이 뭔지 다 확인하고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니까요. 마지막까지 수업 듣고 조건에 맞추어서 출석 체크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예, 아직도 사회정의입니다. 정말 오늘이 사회정의와 불평등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이거 끝나면요. 정말 새로운 단어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건 좀 재밌어요.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좀 빨리 끝내서 좀 아쉬웠던 점 주제 한 번 더 복귀하고요. 간단한 OX 퀴즈 풀면서 내용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한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겪었던 여러분의 불편함, 그리고 이것이 교육 불평등과 어떤 영향을 줄까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 의견을 써보세요 라는 미션을 줬죠. 선생님이 일일이 다 읽어봤습니다. 물론 한보라 선생님, 남경호 선생님도 다 읽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그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과제를 주었다 생각이 드는 게 막연히 학생들은 이러이러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여러분의 말투로 여러분의 생각을 기록한 걸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그리고 그냥 답답함이 크겠다. 그리고 불안감도 참 계속 시간이 갈수록 가지겠구나. 등등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댓글을 단 반도 있고 아직 한 반은 댓글을 일일이 달지 못했어요. 함께 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안감, 그리고 답답함, 이것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도 똑같이 느낄 겁니다. 나만 뒤처지고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제대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업을 준비하는데도 이게 수업인지 아닌지 사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늘 제대로 된 수업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불안감, 네, 이런 것들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고, 우리는 이런 불안한 감정, 그리고 뭔가 혼돈스럽고 답답한 감정을 각자의 위치에서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요, 글쎄 선생님은 심리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서로 이해해주고, 그리고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학생들이 이런 답답함이 있구나. 그리고 선생님은 출력하셔서 쓰세요. 학습지 출력합니다란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런데 프린터가 갑자기 고장날 수 있다는 상황.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엄마, 아버지 회사 친구한테 부탁해서 그런 불편함, 공유기가 하나인데 와이파이를 동생들 형제들과 땡겼으니까 끊겨서 답답함, 이런 것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선생님은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고 있구나 우리 1학년 학생들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정말 마음으로 눈으로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서로 공감, 서로의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을 그래도 묵묵히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최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답답한 그리고 힘든 여건 속에서 온라인 수업을 해온 여러분들께 정말 마음으로 박수를, 아니야, 손으로 칠 수 있어요.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대화하면서 그 답답함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선생님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운 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적극적 우대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끝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찬성 반대를 써보라고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문제가 학력평가나 실제 내신 문제에도 출제가 좀 잘 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활과 윤리 단원 교과 2학년에서 배울 교과에서도요. 이게 조금 비중이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자료입니다. 적극적 우대 조치는 이러이런 건데 찬성의 근거, 반대에 이러이런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설명했죠. 그리고요, 이들은 서로 비판을 해요. 찬성하는 쪽은 반대쪽을 비판하겠죠. 그리고 반대도 찬성을 비판하는데요. 각각 비판을 하면서 어떤 논거들을 제시하는가, 그런 것들을 잘 알아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백문이불여일견,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봅시다. 사례를 통해서 찬반 의견을 이해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요, 바로 대학 입학 전형입니다. 실제로 적극적 우대 조치를 적용한 대학 입학 전형이 우리나라에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애인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기회균등 전형, 고른 기회 전형 등등등 진입 장벽이 높아서 어떤 여건에 따라서 그런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던 자신의 부주의, 노력 부족, 이게 아니라 어떤 주어진 상황, 여건 있죠? 그런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진입 장벽이 낮았던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 입학에서도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약자를 우대하는 전형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예전보다는 더 쉽게 그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곤 하지요.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그런 제도들은 사회적 약자는 교육 기회에 있어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전형들을 만들었고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중요한 수단인 만큼 이런 다양한 배려 전형을 통해서 나은 기회를 부여받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해 주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졌고요.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역차별 논란으로 반대를 하거든요. 하지만 역차별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 우대 조치는 바람직하며 그를 통해서 역차별이 생긴다고 하지만 이건 정당화될 수 있다. 적극적 우대 조치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과거의 차별에 고통받은 사회적 약자는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부나 지위를 얻는데 불리한 위치를 좀 더 보완할 수 있고 또 그래서 다양한 계층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실제로 배려를 받고 이들이 또 다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사회로 많은 다수가 진입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사회 전체 행복도 증대시키는 어떤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차별이라고 비난하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 아니 그거 역차별이라고 비난하지만 엄연히 그거는 정당화될 수 있다. 그들은 이때까지 이런 어떤 어려운 층들은 차별받아 왔고 많은 어려움에서 기회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소외되어 왔고 이들은 보상받을 엄연한 권리가 있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불리한 위치를 보완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기 때문에 이는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 줄에 사회 전체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관점을 통해서 공리주의식 접근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어요. 공리주의는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많은 사람한테 많은 행복을 주고 이익을 준다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적극적 우대 조치가 사회 전체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다. 공리주의도 이 적극적 우대 조치에 찬성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다. 이 역차별이고 이렇게 생겨난 역차별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적극적 우대 조치 반대에 대한 입장 한번 볼게요.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을 왜 현재에 지우느냐는 거야. 이거는 부당하다. 과거에 잘못했으면 그들을 비난해야지. 현재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책임의 소재 부분에서 정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특정 계층에게 유리한 기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은 이거는 분배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좀 더 앞에서 적극적 우대 조치뿐만이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문제 풀면서 이해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옳으면 O, 틀리면 X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공간 불평등의 완화. 공간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수의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개발하여 개발 효과를 분산하면 효과적이다. 이거요. O일까요? X일까요? 공간 불평등, 지역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소수의 거점 도시를 세우고 거기에 집중 개발하는 게 효과적이다? 아니죠. 어쩌면 소수의 대도시 또는 수도권의 지역 이런 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개발되어서 그 효과가 주변 도시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 거점 중심의 어떤 개발로 인해서 불평등은 더 심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X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문제. 적극적 우대 조치,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필요한 이유는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는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면 사실은 이 문제는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정확한 주장이겠죠. 네, 요거는 설명이었고요. 네. 3번 가보겠습니다. 적극적 우대 조치는요, 역차별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 정도가 과도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여러분 이거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적극적 우대 조치가 좋은 취지로 시행이 됐지만 이것은 오히려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자격을 얻지 못하는 그런 역차별의 능력주의에 위배된단 말이죠. 역차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도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서 제도를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문구를 선생님이 언급하진 않았지만은 결국은 한 제도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면 그리고 우리는 그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장점은 최대한 부각하지만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그 제도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거기에 아주 적합한 지문인 것 같습니다. 역차별 논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혜택, 누가 보더라도 저건 말이 안 된다라는 부당한 어떤 그 혜택을 주는 것을 항상 경계하고 주의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이 제도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 4번 가겠습니다. 사회 불평등은 모든 사회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며 국가나 시대마다 그 세부 양상이 같다.
X죠. 선생님이 수업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 불평등은 어떤 사회든 어떤 시대든 공통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어떤 나라이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어떤 사회 분위기냐에 따라서 불평등의 세부 양상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부당한 불평등이 오래돼서 지나친 양극화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게 있는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선생님도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도시의 90%가 넘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바로 이것은 공간 불평등을 잘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 공간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는가? 너무 쉽습니다. 예,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 해결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래서 실제로 주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계속 이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실제로 기업 도시를 육성하려고 계획을 잡았으나 무산됐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국가의 공공기관은 서서히 좀 이전을 하려는 노력을 꾀하고 있고 실제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공공기관과 사기업은. 두 번째, 수도권 지역의 산업시설과 서비스 시설을 확충한다. 자꾸 모이면 안 되죠. 예, 지방으로 분산. 지방에도 많은 산업시설과 서비스 시설이 확충되어서 지방도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죠. 성장 거점 개발 전략을 채택해서 대도시의 투자를 늘렸기 때문에 이런 공간 불평등이 이루어진 거죠. 효율적 성장, 빠른 성장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선생님이 박정희 대통령 때를 얘기했는데요. 개발도상 국가일 때 주어진 어떤 여건 속에서 빠른 성장을 하려면 이런 성장 거점 개발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짧은 시간 안에 기적 같은 어떤 성장을 이뤄냈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도 나타나더라.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이런 공간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특산품이나 관광 자원을 개발해서 지역 활성화를 꾀하도록 해야 됩니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뭐 도시 또 뭐 국토 발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어떤 지역들이 관광 자원 개발에 좀 치우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이지만 사실은 뭐 각각 지역색을 잘 나타내는 여행 상품들이 지역마다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정말 호기심이 가요. 뭐 외국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기도 하지만 선생님은 국내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독특한 그 지역의 문화를 느끼는 거 좋은 현상이고 지자체에서도 꽤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뭐 산업적 어떤 경쟁력을 좀 더 집중적으로 갖는 거기까지는 확산되지 않는 것이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이런 노력들을 꾀해야 되겠죠. 개인적 선생님 생각이었어요. 자, 대화 속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가불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갑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적극적 우대 조치에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을은 반대를 하나 봅니다. 내가 반대하는 이유는요. 적극적 우대 조치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인지를 찾는 거죠. 첫 번째, 적극적 우대 조치 때문에 계층 간 불평등이 기존보다 훨씬 더 심화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적극적 우대 조치를 통해서 기존의 불평등을 조금 최소화해 보려는 노력에서 나온 방안이기 때문에 1번은 사실은 틀린 답이죠. 2번. 적극적 우대 조치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아닌 지배층이 오히려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반대죠.
사회적 약자, 이거는 적극적 우대 조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3번. 과거의 차별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말 자체가 틀렸죠? 적극적 우대 조치는 과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의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책임의 소재에 다소 불분명함,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의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다. 3번은 좀 비슷하게 접근했지만 말 자체가 잘못됐다. 4번.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대우해서 실질적 평등이 실현되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거죠. 4번은 반대 이유가 아니라 찬성의 이유입니다. 만약에 적극적 우대 조치를 찬성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이 4번을 논거로 제시하겠죠. 5번. 적극적 우대 조치는요. 사회적 약자가 아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차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차별 우려로 인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반대합니다. 정확하게 5번이 맞네요. 그래서 반대 논거. 문제는 오늘 이 문제는 반대 논거에 대해서 찾으라고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 찬성 논거를 찾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적극적 우대 조치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 둬야 됩니다. 정부가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뭐 때문일까요? 너무 쉽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만들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자꾸 분산시키려고 하네요. 그리고 도시정비 사업을 통해서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해서 그 도시가 좀 더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장기 전세 주택 공급 및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을 지방에 공급해서 뭔가 지방으로 분산시키려고 애쓰고 있네요. 자, 이것은 어떤 목적인가? 금방 눈에 보일 겁니다. 네. 5번 한번 볼까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오타네요. 안정망이 아니라 안전망인데,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런 건 어쩌려 사회 복지제도를 의미하겠죠. 이것도 아니고요. 4번 거꾸로 가볼게요. 효율성을 우선으로 고려한 국토개발. 효율성을 우선으로 성장 중심의 개발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불평등이 더 심해졌죠. 소득 양극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정답은 바로 2번이네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다. 거점 중심 국토개발, 동그라미 1번 거점 중심 국토개발, 4번 효율성을 우선 고려한 국토개발은 오히려 공간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 단원 내용 OX를 통해서 내용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 우대 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게 끝인데요. 뭐가 안 나갔어요? 출석 체크 미션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출석 체크 미션 이게 드래그 해가지고 끝만 보고 확인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걱정되는데 부담 없이 선생님이 고민 끝에 이걸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그리고 무언가를 결정해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뭐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꼭 대통령이 아니어도 어떤 정책을 추진해서 실현시켜 나갈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정책을 하느냐? 국토의 균형 발전. 우리는 선생님 여러분 모두는 수도권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 불평등에 대한 어떤 문제를 피부로 많이 느끼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더 좁게 보자면요. 인천이라는 큰 도시에서도 공간 불평등이 나타나죠. 그래서 도심 내의 공간 불평등 문제 해결도 좋고요. 여기 나와 있는 국토의 균형 발전. 우리가 너무 수도권에 과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 불평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실제로 너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정책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내용 말고요.
좀 기발한 아이디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가볍게 나올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현실성도 너무 무시를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조금, 그래서 너무 허황돼서 정말 막 웃음이 나오고 얘 제정신이야? 뭐 얘 뭐야? 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범위 내에서 좀 기발한. 그래서 인천시가 선생님 두 가지, 여기는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를 던졌지만 인천시가 좀 더 균형으로 좀 더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우리나라 국토가 좀 더 균형적으로 수도권 과밀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기발한 아이디어에 좀 더 선생님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적어주시면 선생님이 확인해보고 또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음 시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짜 처음 공부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 정의단원 이거 선생님하고 처음부터 천천히 오래오래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우리 되게 답답하잖아요.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해외는커녕 다른 데도 막 편히 다니지 못하는 네, 선생님 되게 쇼핑하고 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예, 요즘에 아주 강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니지도 못한 상황에서, 눈으로 다양한 문명, 그리고 새롭게 접하는 문명의 특징, 문화, 종교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마치 세계여행을 글로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출석 체크 미션 완수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